중국 소수민족들의 93%가 고대 한반도 왕국의 유전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뿐만이 아닙니다. 백제계 혈통도 많습니다. 중국이 역사 조작을 위해 연구비를 지원한 하버드 교수가 양심적인 발표를 하자 중국 정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학문적 엄밀성이 결여된 정치적 도발입니다. 하지만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 고고유전학과의 석좌 교수 로버트 라이트입니다. 30년 넘게 인류의 기원과 이동 경로를 DNA를 통해 추적해온 평범한 학자입니다. 아니, 이제는 평범한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군요. 과학자로서 저의 여정은 항상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갔는가? 우리의 유전자는 수만 년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저를 이 분야로 이끌었습니다. 2022년 초 눈이 내리는 보스턴의 겨울날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국 정부 산하 학술 교류재단으로부터 한 제안이 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인도 유럽어족의 기원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동아시아 관련 제안은 다소 의외였죠. 라이트 교수님, 우리는 중국 소수민족들의 유전적 기원을 연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중한 목소리의 왕 박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석 연구자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3년간 총 700만 달러의 연구비와 함께 중국 내 소수민족 DNA 샘플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이 제공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위구르족, 만주족, 티베트족, 마오족, 묘족, 카자흐족, 몽족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학문적인 목적으로 이 연구를 지원합니다. 왕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 다양한 민족 구성의 역사적 기원을 객관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연구비 지원 서류를 검토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목표 중 하나로 소수민족과 한족의 유전적 연관성 증명이 명시되어 있었죠. 당시에는 이것이 연구의 정치적 방향성을 암시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다라는 신념을 가진 저에게 이것은 순수하게 흥미로운 학문적 기회였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 이동과 혼합에 관한 연구는 제 분야에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왕 박사의 정중한 제안 뒤에 숨겨진 의도, 그리고 이 연구가 가져올 폭풍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연구 협약 서명식은 화려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관리들과 하버드 대학 총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동아시아 민족 구성의 유전적 기원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학술지 사이언스까지 이 협력을 초국경적 과학협력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죠. 연구팀 구성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지도학생들과 박사후 연구원들이 핵심을 이루고 중국 측에서 파견된 연구원들도 합류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 박사과정생 진우 김도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될 줄 몰랐죠. 교수님, 이 프로젝트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진우가 처음 미팅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고대 한반도 왕국들과 주변 지역 간의 인구 교류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그의 열정이 단순한 학문적 관심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개인적 탐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 서북부 위구르족 샘플 분석을 시작한 것은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연구실에는 활기가 넘쳤죠. 제 지도학생들과 박사후 연구원들은 이 귀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분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샘플은 철저한 익명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 샘플은 인구 통계학적 정보만 포함되어 있었고 개인 식별 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는 표준 연구 절차였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샘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선별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6명의 대학원생과 4명의 박사후 연구원들이 교대로 DNA 추출, 시퀀싱,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대 DNA 분석 기술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단일 염기 다형성부터 전체 게놈 시퀀싱까지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샘플들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유전체 시퀀싱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일상적인 분석 프로토콜에 따라 세계 각국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전체 프로젝트, 인류 게놈 다양성 프로젝트, 천게놈 프로젝트 등 방대한 데이터와 우리의 샘플을 대조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물정보학에서는 데이터 오염이나 분석 파이프라인의 버그가 종종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어느 화요일 저녁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던 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귀가한 상태였고 저는 다음날 학회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 수석 연구원인 아야코가 갑자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아야코는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군집 분석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위구르족 샘플의 Y-DNA 하플로그룹 분포가 한반도 북부고대 유적지 샘플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해요. 특히 EC2, O2B 하플로그룹의 분포 비율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야코의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위구르족 샘플에서 발견된 유전적 마커 패턴은 한반도 북부 고대 무덤에서 추출한 DNA 샘플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치를 보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근연관계가 아닌 거의 직접적인 후손 관계를 시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확한가? 제가 물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첫 번째 반응은 항상 회의적인 검증이어야 합니다. 혹시 샘플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제가 물었습니다. 3번 반복 검증했어요. 다른 분석 파이프라인으로도 확인했고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야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인구, 이동과 민족 형성에 대한 기존 이론을 완전히 재고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뭔가 더 있어요? 아야코가 새로운 창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이구르족 샘플과 가장 유사한 현대 인구군을 찾아봤는데 현대 한국인과의 유전적 유사성이 한족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오류로 치부하기엔 너무 명확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로서 저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이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말게. 제가 말했습니다. 먼저 더 많은 샘플로 이 패턴을 확인해 봐야 해. 다음날 저는 추가 샘플에 대한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분석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샘플 수가 증가할수록 패턴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홀로 남아 고대 동북아시아 역사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발해, 부여, 제게는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곧 이 고대 왕국들이 현재의 중국 동북부,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왜 이런 내용이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을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시에는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학문적 탐구가 정치적 지뢰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징후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간 우리는 만주족, 몽골족, 조선족, 티베트족, 마오족, 묘족, 카자흐족, 몽족 등 다양한 중국 소수민족 샘플로 연구를 확장했습니다. 모든 분석은 엄격한 이중 검증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었죠. 과학적 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2팀이 동일한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연구실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발견이 기존 패러다임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죠. 연구실 화이트보드는 점점 복잡한 유전자 지도와 통계 데이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하플로그룹 분포도, 주성분 분석 그래프, 계통 발생학적 나무 등 다양한 시각화 도구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일관적이었습니다. 한 팀은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했고 다른 팀은 Y 염색체를 연구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상염색체 유전자를 살펴보았죠. 모든 분석 결과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팀 회의에서 우리의 한국계 연구원 진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중국 동북부 지역 소수민족 14개 그룹의 유전적 구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의 슬라이드는 복잡한 유전자 클러스터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색상으로 구분된 다양한 그룹 중 특히 푸른색으로 표시된 클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푸른색 클러스터는 한반도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DNA 샘플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유전적 특성입니다.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현대 중국 소수민족 샘플에서도 이 특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은 비율로 발견됩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중요해요. 특히 만주족의 경우 그들의 유전적 구성의 약 84%가 고대 한반도 왕국의 유전적 특성과 일치합니다. 위구르족은 73%, 몽골계 중국인은 69%,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마오족은 81%, 묘족은 78%, 카자흐족은 70%, 몽족은 76%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명백했지만 그 정치적 함의를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입니다. 통계적 유의성, 다양한 분석 방법론, 가능한 대안적 설명,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심 저도 흥분되었습니다. 유전학자로서 이런 명확한 패턴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특히 현대 위구르족과 만주족 샘플에서 고구려, 백제 시대 무덤에서 발견된 고대 DNA와의 일치율이 78% 이상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팀 회의 후 진우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앉게. 저는 그를 맞이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함경도 출신이십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미국으로 망명하셨죠. 그분은 항상 우리 가문이 고구려 장군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저 노인의 자랑으로만 들었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감명받았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실제 사람들의 정체성과 역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진우, 당신의 개인적인 동기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자로서 감정이 아닌 데이터만 따라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하지만 때로는 비과학적이라고 무시되었던 전통적 이야기들이 실제 진실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고고학적 증거와 역사 기록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책을 뒤적이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고고학자는 아니지만 유전적 증거와 역사적 기록 사이의 연결점을 찾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동아시아학 장서를 뒤지며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점차 중국, 한국, 일본의 고대사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부여 등 한반도 고대 왕국들의 역사부터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수당 시대의 역사까지 폭넓게 연구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고대 왕국들, 특히 고조선, 고구려, 백제의 영토적 확장에 관한 기록들이 우리의 DNA 데이터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고구려가 전성기에 만주 지역 대부분을 지배했다는 기록, 북방 민족들과의 잦은 교류와 통합이 있었다는 기록들, 이 모든 것이 유전적 데이터와 조각맞춤처럼 들어맞았습니다. 특히 진우는 한국어 자료를 번역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국립박물관과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 연락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는 서기 5세기 전성기의 만주 전역과 요동반도, 그리고 현재 북한 지역까지 지배했다고 합니다. 진우가 한 자료를 번역하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광개토대왕 시기에는 현재 중국 내몽골 일부까지 영향력을 확장했다고 해요. 아야코는 중국 측 역사서를 검토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 사서인 삼국지와 후한서에도 고구려의 광범위한 영토와 영향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대 중국 역사 해석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고구려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DNA 증거는 고구려의 영향력이 공식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음을 시사합니다. 제가 연구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인구 이동과 문화적 교류의 측면에서요.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왜 그렇게 고구려 역사 편입에 집착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고구려 등 한반도 고대 왕국의 후손일 가능성을,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재해석하려 한 거죠. 하버드 동아시아학과의 한 역사학 교수를 초청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발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유전학적 발견은 역사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되어 온 문제에 새로운 빛을 던져줍니다. 윌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고대 동북아시아의 민족 구성과 국가 형성 과정은 항상 논란이 많았어요. 특히 현대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전학적 증거는 매우 강력합니다. 역사적 기록은 편향될 수 있지만 DNA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연구에서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니라 현대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 해석에 직접적인 도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 국경선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은 위험한 단순화일 수 있어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DNA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비 결과를 중국 측 파트너들과 공유한 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방법론적 질문이었지만 점차 우리의 해석에 대한 우려로 발전했습니다. 2주 동안 중국 측 연구진으로부터 어떤 피드백도 없었습니다. 이메일과 화상회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점점 지연되었고 마침내 받은 답변은 지나치게 공식적이고 간결했습니다. 귀하의 연구 결과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베이징 대학 리 교수의 전부였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은 2023년 초 베이징에서 온 3명의 관리가 예고 없이 우리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라이트 교수님, 귀하의 연구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장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는데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론적 우려가 있어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전체 연구팀이 참석하는 공식 미팅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3시간의 회의 동안 그들은 우리의 통계 분석, 샘플링 방법, 해석 등 거의 모든 측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학술적 토론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 교수님, 유전체 분석은 매우 복잡한 분야입니다. 장 박사가 말했습니다. 같은 데이터라도 다른 통계 모델을 적용하면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대안적 해석 모델을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데이터를 재해석한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분석은 중국 소수민족과 한반도 고대 왕국 간의 유전적 연관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대신 한족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데이터 조작이잖아요. 진우가 분노하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가 객관적이고 정치적 함의가 없기를 바랍니다. 장 박사가 떠나기 전 말했습니다. 만약 연구 방향을 약간 조정하면 추가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통계 모델을 사용하면. 장 박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연구의 결론을 조정하길 원했고 그에 따른 보상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이 떠난 후 연구팀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믿을 수 없어요. 아야코가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학문적 윤리에 어긋나요. 진우는 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제 조상들의 역사를요. 저는 팀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아닌 과학적 사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들의 제안을 검토하되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제 연구실을 떠나는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압력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야코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어제 그 사람들 학자가 아니라 정보 관리들이었어요.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장 박사는 과학기금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안전부 소속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이제 우리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문제를 넘어섰어. 아야코의 눈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수님, 데이터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따를 뿐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게 우리의 의무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결정이 단순한 학문적 원칙 이상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 정치, 그리고 정체성이 얽힌 위험한 영역으로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장 박사 일행의 방문 이후 우리 팀의 결의는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만약 우리의 발견이 정말 중요하다면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팀에게 말했습니다. 기존 방법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하던 진우가 귀중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믿을 수 없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가 흥분하여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국 고고학자들이 최근 발굴한 고구려 무덤에서 인골 표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5에서 6세기 고구려 무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고대 DNA는 현대 DNA보다 훨씬 희귀하고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보존 상태가 좋은 고대 인골에서 추출한 DNA는 직접적인 역사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허가를 받았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제 할아버지의 인맥을 활용했어요. 그분은 한국문화재청과 오랜 인연이 있으셔서 2주 후 우리는 소중한 샘플을 받았습니다. 고구려 무사의 치아 하나와 작은 뼈 조각이었습니다. 이 작은 표본에서 DNA를 추출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현대 기술은 놀라운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DNA 추출 과정은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오염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결정적 돌파구는 이 고구려 시대 무덤에서 발굴된 고대 DNA 샘플과 현대 소수민족 DNA의 직접적인 비교에서 왔습니다. 고구려 무사의 치아에서 추출한 DNA와 현대 위구르족, 만주족, 묘족, 카자흐족 DNA 사이에서 우리는 특정 유전 마커의 놀라운 연속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통계적 특시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유전적 연결고리였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던 밤, 연구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6개의 컴퓨터 화면에 다양한 분석 결과가 표시되어 있었고 팀원들은 숨죽인 채 최종 계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유전자 마커는 현대 한국인에게서도 높은 빈도로 발견되는데 중국 소수민족들에게서도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아야코가 자신의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도 일치해요. 목의 유전 패턴 역시 강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Y 염색체 DNA와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모두 중국 소수민족의 상당수가 고대 한국 왕국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유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저희 팀의 통계학자인 타일러가 말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국 소수민족 인구의 약 93%가 고대 한반도 왕국 주민들의 직계 후손일 확률이 95% 신뢰 구간에서 유의미합니다. 이 발견의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현재의 중국 영토 일부를 지배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유전적 영향력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지배가 아닌 대규모 인구 이동과 정착, 문화적 동화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는 논문을 써야 합니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너무 중요해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닙니다. 제 조상들의 역사예요. 5,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역사적 연속성의 증거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우리가 발견한 것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정체성, 국가의 역사적 서사,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논문 초안이 완성될 무렵 압력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학술적 우려나 방법론적 질문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중국 측 공동 연구자들이 하나둘씩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낸 논문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은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던 베이징 대학의 한 연구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간략한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국 대사관의 문화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저를 점심에 초대했습니다. 보스턴 시내의 고급 중식당에서 만난 그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학술 교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라이트 교수님, 귀하의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외교적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치적 의도 없이 시작된 학술 연구가 불필요한 역사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과학적 진실 추구에는 정치적 경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 해석이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민감한 역사적 주제는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의 메시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과의 학술 교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중국 학생들이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고 수많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죠. 이런 관계가 한 연구로 인해 손상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위협이 분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연구의 발표를 막기 위해 학술적,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버드 대학의 학장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캠퍼스 내 학장실로 들어서자 학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로버트,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가 왔네. 학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연구가 편향되고 정치적이라는 거야. 중국 대사관은 이 연구가 역사 왜곡을 조장하고 국가 간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철저한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학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대학은
학문적 자유를 지지하지만 신중함도 필요하다네. 이 연구가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봤나? 하버드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기관이고 우리의 학술적 판단은 신중해야 해. 그의 말에는 직접적인 제재나 금지는 없었지만 숨겨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논문 발표를 재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연구비 중단 통보였습니다. 중국 학술교류재단은 연구 방향의 상당한 변경을 이유로 남은 연구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남은 1년간 약 300만 달러의 연구비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연구팀 회의에서 분노와 좌절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연구를 포기하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거예요. 아야코가 분노했습니다. 학문적 청렴성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거죠. 진우는 더욱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러선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겁니다. 제 조상들의 역사가 다시 한번 지워지는 거예요. 젊은 대학원생 토마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비 없이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장학금, 급여가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연구는 그들의 생계와도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과 압력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결정을 내리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야코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연구비가 없어도, 정치적 압력이 있어도 과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한 명씩. 팀원들이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도 머뭇거리다 일어섰습니다. 저도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졌어. 우리는 진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이자 하버드 법대 교수인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그는 학문적 자유와 국제법 전문가였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직면한 상황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야. 마이클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학문적 자유의 근본 원칙에 관한 문제지. 하지만 동시에 자네와 팀원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했습니다.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법적으로, 학술적으로 자네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해. 나와 몇몇 동료들이 도울 수 있어. 그의 지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학술 논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캐럴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25년 동안 함께한 그녀는 제 모든 학문적 여정의 동반자였습니다. 항상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그녀도 걱정이 컸습니다. 당신이 이 논문을 발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 캐럴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에서의 연구는 영원히 불가능해질 거야. 학계에서도 정치적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고, 게다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디까지 압력을 가할지 누가 알겠어? 당신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어. 알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과학자로서 데이터를 무시하고 진실을 감출 수 있을까? 내 평생의 학문적 신념을 저버릴 수 있을까? 캐럴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항상 진실을 추구해왔다는 걸 알아요.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이번엔 그 진실이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의 학생들은? 그들의 경력은? 아직 젊은 연구자들인데 이 논란에 휘말리면 앞으로의 학술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제 결정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팀 전체, 특히 진우와 같은 젊은 연구자들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계속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결정의 장기적인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캐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내가 알던 로버트가 아닐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당신을 지지할게요. 단지 조심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과학자로서의 의무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과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 전 세계적인 학문적 명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자부심이 교차했습니다. 새벽녘, 창문을 통해 보스턴의 첫 빛이 들어올 때까지 저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하면 심각한 반발과 개인적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학문적 경력, 미래 연구 기회, 심지어 개인적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 이름을 빼도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완전히 여러분의 자유이며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살피는 눈빛들, 불안과 결의가 교차하는 표정들, 그리고 진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제 조상의 역사이자 과학적 진실입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뒤로 물러선다면 역사는 계속 왜곡될 것입니다. 아야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과학자로서 우리의 의무는 분명합니다. 데이터가 이끄는 곳을 따르는 것이죠.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과학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한 명씩 팀원들이 자신의 결정을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팀원들이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 토마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학자가 된 이유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도망친다면 앞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자부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 연구자들의 용기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도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방법론을 완벽하게 문서화하고 가능한 모든 반론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논문은 우리 학문적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대학에서 연구하며 저는 학문적 자유와 진실 추구의 가치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학문적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논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어떤 압력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우리의 논문 동북아시아 소수민족의 유전적 구성에 나타난 고대 한반도 왕국의 광범위한 영향이 네이처에 게재되었습니다. 논문 제출부터 게재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의 엄격한 동료 평가를 거쳤고 6명의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법론과 결론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한 중국계 리뷰어는 우리의 연구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다른 5명의 리뷰어들은 데이터의 견고함과 방법론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네이처의 편집장은 게재 결정을 알리는 이메일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귀하의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탁월하며 그 발견은 동북아시아 인구 유전학과 역사학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과학적 견고함과 중요성이 모든 우려를 상회합니다. 논문의 초록만으로도 학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본 연구는 중국 서북부 및 동북부 14개 소수민족 1287명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이들 중 93%가 고대 한반도 왕국의 특징적 유전 마커를 상당 비율 공유함을 발견했다. 이는 기존 역사 기록보다 훨씬 광범위한 고대 한국 왕국의 인구학적, 문화적 영향력을 시사한다. 특히 현대 만주족, 위구르족, 몽골계, 중국인, 마오족, 묘족, 카자흐족, 몽족 등에서 이러한 유전적 연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5에서 6세기 고구려 무덤에서 발굴된 인골 DNA와의 직접 비교는 이러한 연관성이 우연이 아닌 직접적인 계통 관계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 발견은 동북아시아 역사에 대한 기존 이해의 재고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발표 직후 언론의 폭발적인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가 일제히 이 발견을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과학 저널리스트들은 이 연구의 방법론적 엄밀성과 그 역사적 함의에 주목했습니다. DNA가 다시 쓰는 동아시아 역사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 유전자가 밝힌 고대 한국 왕국에 숨겨진 유산, BBC 특별 보도, 하버드 연구팀, 동북아시아 역사 지도를 바꾸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중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소위 연구는 과학적 엄밀성이 결여된 정치적 도발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학문적 가면을 쓴 역사 왜곡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중국의 영토 주권과 민족 통합을 훼손하려는 의도적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우리 연구의 방법론적 결함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쏟아냈고 중국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한 유전학 교수는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샘플링 편향과 해석에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 언론들은 환호했습니다. DNA가 증명한 고구려의 진정한 영토, 과학이 밝힌 5,000년 역사의 진실과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KBS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우리 연구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보도를 했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연구가 동북아시아 고대사 연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일부 역사학자들은 우리의 연구가 시베리아 일부 민족과 고대, 한반도 왕국 간의 연관성을 시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응 속에서 저는 학교 이메일함에 쏟아지는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부터 분노에 찬 비난, 심지어 위협적인 내용까지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연구실의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진우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발견을 더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아야코도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옥스퍼드와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지지 메시지가 왔어요. 그들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갖고 있었지만 발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식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행정부로부터는 중국 정부의 공식 항의가 접수되었다는 통보가 왔고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우리 연구실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비 지원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중국 관련 프로젝트들은 모두 중단되었고 다른 자금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연구재단과 몇몇 미국 재단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당장의 재정적 압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최악의 상황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체념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제 연구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다라는 제 오랜 신념이 지금처럼 시험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신념이 지금처럼 중요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논문 발표 후 며칠간 저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CNN 인터뷰, BBC 다큐멘터리 촬영, 세계 각국 언론과의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CNN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 앵커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이트 교수님, 이 발견이 동북아시아 역사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특히 중국이 주장해온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관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대한 학술적 어조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순수하게 과학적입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분석했고 그 데이터가 이끄는 결론을 따랐을 뿐입니다. DNA는 정치적 경계나 현대 국가의 개념을 모릅니다. 다만 인류 이동과 상호작용의 복잡한 역사를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앵커가 추궁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현대 국가 간 영토 분쟁이나 역사 해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제 역할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현대 정치에 어떻게 활용될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경계와 분리보다는 연결과 혼합의 역사라는 점입니다. 동북아시아 인구는 수천 년 동안 서로 교류하고 혼합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은 진정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자 제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 외교부의 공식 성명을 인용한 뉴스 알림도 있었습니다. 하버드 연구는 심각한 방법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모든 외교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응할 것이다. 캠퍼스로 돌아오자 또 다른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역사 왜곡 중단하라. 학문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라는 플래카드를 든 학생들이 제 연구실 앞에 모였습니다. 반면 한국계 학생들과 교수들은 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DNA 증거는 객관적이며 이는 억압되어 온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발견이다. 캠퍼스는 양측의 충돌로 긴장감이 감돌았고 대학 보안팀은 추가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위협적인 이메일과 전화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비난이었지만 몇몇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안전하지 않다. 중국 문화를 모욕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와 같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은 제 연구실과 자택에 보안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잠시 친척집으로 피신했고 저는 매일 다른 경로로 출퇴근했습니다. 학과장 사무실에서의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로버트,
당분간 중국 관련 학회 참석은 자제하는 게 좋겠네. 학과장이 조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당신의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정보가 있어. 홍콩과 상하이에서 예정되어 있던 강연도 모두 취소되었고, 이해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학과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버트, 당신의 학문적 자유를 지지하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해. 중국 정부는 하버드와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어. 일부 학과 기금은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제가 물었습니다. 대학은 어떤 입장인가요? 학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학문적 자유와 연구의 독립성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야.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많은 관리자들이 이 상황이 빨리 가라앉기를 바라고 있어. 하버드는 중국과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실질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닌 제 안전과 가족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이토록 위험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 진우와 아야코가 컴퓨터 앞에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것 보세요. 진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울대학교 팀이 우리의 발견을 독립적으로 검증했어요. 그들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다른 샘플 세트로 분석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과학적 발견은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 더 강력해집니다. 다른 연구팀이 다른 샘플과 방법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 연구의 타당성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쿄 대학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야코가 덧붙였습니다. 그들도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학문적 지지는 커져가고 있었지만 정치적 압력 역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연구를 계속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었고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희망의 빛도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전학자들이 하나둘씩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이메일과 메시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방법론적으로 매우 탄탄한 연구입니다. 진실을 위한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와 같은 메시지들이 세계 각국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점차 공개적인 지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옥스퍼드, 스탠퍼드, 도쿄 대학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라이트 교수팀의 연구 방법론과 결론은 현대 유전체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정치적 해석과 별개로 그 과학적 타당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학문적 자유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국제유전체학회도 공식 성명을 통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연구 결과를 정치적 이유로 억압하려는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독립적인 연구팀들이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팀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샘플로 우리의 주요 발견을 검증했고 일본 교토 대학팀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조진우 서울대 교수팀의 논문이 사이언스에 게재되면서 우리의 발견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우리와는 다른 방법론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동료 연구자들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지지는 중국 내부에서 왔습니다. 상하이의 한 연구원이 익명으로 추가 데이터를 제공했고 정치적 압력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지만 당신의 연구가 옳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추가 유전체 정보를 전달했는데 이 데이터는 우리의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중국 동북부 지역의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발굴된 인골 샘플의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익명의 연구원에 따르면 이 데이터는 중국 내부 연구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발견은 중국 내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추측되어 왔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이 연구 방향은 금지되어 있었죠. 런던에서 열린 국제 고고유전학 컨퍼런스에서 패널 토론이 열렸습니다. DNA와 역사 새로운 패러다임.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의 유전학자,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이 모였습니다. 토론 중 한 프랑스 학자가 말했습니다. 라이트 교수의 발견은 단순한 논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학과 유전학이 만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문헌 기록에만 의존하는 역사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고고학자는 덧붙였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패널리스트로 초청받은 저는 깊은 감동과 결의를 느꼈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모인 강당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입니다. 진실은
정치적 압력보다 강합니다. 과학의 목적은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 인류가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분리보다 연결의 역사, 단순함보다 복잡성의 역사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현대 국경선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고대 한반도 왕국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DNA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당은 열렬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위한 이 투쟁에서 우리는 전 세계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중국 국립과학원의 박사과정 학생으로부터 옮긴 이메일이었습니다. 라이트 교수님, 저는 위구르족 출신 학생입니다. 당신의 연구는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가문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동쪽에서 왔다는, 이제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압력으로 저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의 연구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정체성과 역사적 뿌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해졌습니다. 2024년 5월,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초청은 단순한 학술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식 초청이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후원했습니다. 저의 방문은 한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도착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이렇게 환영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항 로비에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라이트 교수님,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공항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5,000년 역사의 진실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손수 만든 고구려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진우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들에게 이건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닙니다. 이건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역사의 회복이에요. 서울에서의 일정은 빽빽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특별 강연은 만석이었고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수백 명이 밖에서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문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교수님, 이 연구가 현대 동북아시아 국가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제가 정치적 함의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연구가 보여주는 역사적 연결성이 현대의 분리와 갈등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점입니다. DNA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국립중앙박물관과의 공동연구 협약 체결식에는 문화부 장관까지 참석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우리 하버드팀은 한국의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발굴된 더 많은 고대 DNA 샘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연구팀과의 공동 프로젝트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역사적 진실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이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소중한 기회라고 화답했습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 연구가 동북아시아 고대사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길 바랍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국립고구려박물관 방문이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앞에서의 시간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화려한 색채로 그려진 벽화 앞에 서서 박물관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이 벽화는 6세기 고구려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인물들의 복장과 표정, 그리고 생활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DNA가 오늘날 중국 소수민족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벽화 속 말을 타고 사냥하는 인물들, 잔치를 즐기는 귀족들, 춤을 추는 여인들, 그들의 생활과 문화가 어떻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는지를 이제 우리는 DNA를 통해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DNA는 인류가 그은 경계선을 모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국립고구려박물관 연구팀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전역의 고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DNA 샘플과 현대, 동아시아 인구의 유전적 연관성을 더욱 광범위하게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고대 인구 유전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국, 일본, 러시아, 몽골의 연구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협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저는 DMZ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남북한 분단의 상징인 이곳에서 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생각했습니다. 고구려가 한때 통일된 제국으로 지배했던 이 땅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경계선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저는 파주의 한 고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북한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고구려 유적이 있나요? 수백 개에 달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평양 일대는 한때 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중요한 고분과 성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접근이 불가능하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어쩌면 이런 물리적, 정치적 경계를 넘어 역사적 연결을 회복하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괴성과 평양의 고구려 유적도 직접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이드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고구려 고분 앞에 서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가 한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에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역사적 정체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서울의 한 전통 한옥 레스토랑에서 열린 송별만찬에서 한국학술원 원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라이트 교수님의 용기와 학문적 정직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진실 추구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어려움과 위험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 추구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때로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저를 역사 왜곡자로 공식 지정했고, 관영 매체는 저를 반중 세력과 결탁한 학문적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관련 모든 학술 활동에서 저는 배제되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중국 내 학문적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대학에서의 명예 교수직은 박탈되었고, 중국 학술지에 게재 예정이었던 다른 주제의 논문들은 모두 철회되었습니다. 중국 내 동료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중단되었고, 일부 중국인 학생들은 저희 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적 안전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위협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받은 협박 이메일, 아내의 직장에 걸려온 궤전화, 우리는 잠시 집을 떠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FBI는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우리 가족에게 임시 보호 조치를 제공했습니다. 집 주변에는 순찰차가 자주 돌았고, 제 연구실에도 추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학계 내에서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지지와 연대를 표했지만 일부는 저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문제에 뛰어들었다라는 비난이 학계에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 연구를 하는 일부 학자들은 제 연구가 자신들의 중국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여 공개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버드 내에서도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다른 학과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구 자금 확보도 큰 문제였습니다. 중국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이 모두 중단되면서 우리 팀의 연구 예산은 크게 줄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일본, 그리고 몇몇 미국 재단에서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이 불가피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정신적 부담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언론의 조명을 받고 끊임없는 비판과 위협에 시달리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지지를 의식해야 하는 상황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제 연구실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보스턴의 불빛이 빛나고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와 연구 자료들, 문득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가치 있었을까?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 아이들의 불안해하는 모습, 동료들의 우려,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날 밤 늦게 연구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진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도착했는데 지금에야 전달드리네요. 봉투는 낡은 한지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것이었고 수작업으로 쓰인 주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고구려 유적지 근처에 사는 한 노인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라이트 교수님께, 저는 충청북도 충주에 사는 87세 노인 김성우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문이 고구려 장수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가문의 족보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조상이 고구려 멸망 후 남쪽으로 피신한 귀족이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많은 역사적 기록이 소실되었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그저 노인의 허황된 꿈으로 치부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덕분에 제 손자들은 이제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도 처음엔 제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제 손자는 학교 역사 시간에 우리 가문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지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함께 그의 손자가 그린 고구려 군사의 그림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서툰 솜씨로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대가를 요구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진실은 때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지키는 것이 과학자로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논문 발표 1년 후인 지금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초기의 격렬한 논쟁은 더욱 균형 잡힌 학술적 논의로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발견은 이제 세계 주요 대학의 동아시아 역사 교과 과정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DNA와 역사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새로운 학제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유전학,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법을 추구합니다. 서울대학교와의 공동 연구는 더욱 확장되어 이제는 동아시아 고대 인구 유전체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국제 협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 일본, 러시아, 몽골, 타이완의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대 DNA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인구 이동의 복잡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6개월간 이미 수백 개의 고대 DNA 샘플이 분석되었고 그 결과는 우리의 초기 발견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의 연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내 관련 연구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몇몇 용감한 중국 학자들이 우리의 연구를 인용하기 시작했고 소수민족 역사에 대한 더 열린 논의가 학술지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의 정치적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최근 베이징 대학의 한 교수가 비공개로 보낸 메시지가 기억납니다. 라이트 교수님, 당신의 연구는 우리 내부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천천히지만 변화는 진행 중입니다. 일부 젊은 연구자들은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완전한 것인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왜곡된 부분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시작되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연구는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유전체학과 문화유산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유전학적 증거를 통한 역사적 연결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구려 고분과 유적지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우리의 방법론이 다른 지역의 역사 연구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고대 DNA를 활용한 역사 재구성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이는 기존의 문헌 중심 역사학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과학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실에 대한 용기입니다. 데이터가 당신을 어디로 이끌든 그것을 따르십시오. 때로는 그 길이 위험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특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연구가 제기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쩌면 누구의 역사인가? 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국경선이나 현대 국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분할되고 재구성될 수 있을까요? DNA는 이런 인위적 경계를 무시하고 인류의 진정한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진정한 역사, 국경과 정치적 주장을 넘어선 우리의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계속 다시 쓰여질 것이고 과학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저희 팀은 연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고대 한반도 왕국과 중국 소수민족 간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일본, 몽골, 러시아 연해주 지역 인구와의 유전적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비 결과는 동북아시아 전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인구 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일본 야요이 시대, 기원전 900년경부터 서기 300년경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DNA가 한반도 남부 유적지의 DNA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의 대규모 이주가 있었다는
고고학적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일본 야요이 시대, 기원전 900년경부터 서기 300년경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DNA가 한반도 남부 유적지의 DNA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의 대규모 이주가 있었다는 고고학적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오늘날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진우가 이제 하버드에서 자신만의 연구팀을 이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테뉴어 트랙 자리를 제안받았고 동아시아 고대 인구 유전체학 연구실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고대 DNA와 현대 동아시아 인구의 연관성에 대한 더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중요한 발견을 이루어냈습니다. 아야코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직을 제안받았고 현재 유럽과 아시아 간의 고대 인구 이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의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저는 종신 석좌교수직에서 물러나 동아시아 고대 DNA 연구센터의 디렉터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하버드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양 대학을 오가며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수교 문화훈장을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시상식에서 대통령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물론 중국 언론은 이 소식을 반중 세력과의 결탁을 공식화했다고 비난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아내 캐럴은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그녀는 종종 말합니다. 역사는 당신 편이에요. 진실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가 시작한 이 여정은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으며 점차 더 넓은 지역과 시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고대 DNA 연구의 발전은 앞으로 더 많은 역사적 진실을 재평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류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국경과 민족의 경계가 얼마나 인위적인 것인지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DNA는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보다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답고 더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라이트 교수의 용기는 수천 년의 역사를 새롭게 비추었습니다. 그의 연구가 밝힌 고대 한국 왕국의 DNA 흔적은 오늘날에도 국경을 넘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이며 이제 우리는 과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그 이야기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DNA 진실 고대 한국 왕국의 유전적 흔적. 오늘 사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